예,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좀 더 빨리 나왔네요. 작년에서는 2월 중순경쯤에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에 대한 내용은 12월 말에 나왔어요. 12월 말에 나왔으니까 12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것들 다 수록돼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기출문제, 작년 문제도 다 수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소노트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세요. 5년한테 신청하면 될 겁니다. 그래야 주문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한다면 납부할 의무의 소멸이 나와져요. 소멸의 단위로서 보죠. 먼저 문장 읽어줄게요. 납부한다, 소멸된다. 충당도 소멸되는 거고 부가의 취소도 소멸됩니다.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도 소멸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 49페이지 나오죠. 그리고 소멸의 단위로서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는데 자, 여기에서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그럼 납부했으면요, 납부 의무는 소멸된다. 하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신고 납부를 하면 끝나는 건데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운도 좋게 제척기간 동안에 안 들켰어요. 제척기간 만료됐다. 그러면 안 들켰잖아요. 안 들켰으니까 소멸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 운도 나쁘게 이 기간 동안에 들켜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이 고지서에는 납부 기간이 있죠. 이 납부 기간 끝난 다음 날로부터 5년 동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게 소멸시효의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이 근을 보니까 소멸 사유에 대해서 세계를 알 수 있죠. 세계적 내용으로서 납부했다면 납부 의무는 소멸된다. 또 제척기간 만료였으면 소멸된다. 또 소멸시효 완성 5년 동안 국가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했다 하면 그대로 소멸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알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볼 때 충당이 있어요. 충당이란 말은 메워준다 라는 말이 충당의 뜻입니다. 충당의 뜻에 대한 내용을 알고 좀 더 자세히 볼 때 환급돼야 될 금액, 환급이란 말은 돌려줄 금액입니다. 돌려줄 세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세금에다가 메워져요. 그럼 충당됨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이 내용이 충당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다만 알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충당에 대한 내용은 소멸 사유에 들어간다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가로에서 부가의 취소. 부가란 말은 알려준다. 고지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고지서에 대한 내용이 취소. 민법 배울 때에 취소란 말 아시죠? 취소란 말은 소급해서 무효다.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요 고지서 나갔던 거 무효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뭘로? 취소. 취소가 포인트. 부가의 취소됐으면 납세의무 소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5개에 대한 내용으로서만 이제 아시면 돼요. 뜻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만 아시면 돼요. 단어 다시 말씀드리면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나오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소멸 사유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 소멸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니은 결손 처분, 부가의 철회
이 내용도 소멸되지 않은 건데 이 내용을 설명하신 분이 계시면 이건 쌍팔년도 이론 강의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강의 듣지 마세요. 쌍팔년도니까 나떼죠. 나떼 좋아합니까? 나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고 뭐만 기억하냐면은 사망과 합병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망과 합병에 대한 내용은 이건 승계입니다. 승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버님의 재산만 물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아니에요. 아버님의 채무도 물려받죠. 저는 이것 때문에 아침마다 자고 있는 저희 애들 다 깨워요. 다 깨워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나오죠. 나 죽으면 나 죽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상속, 포기각서 제출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분들은 이제 저 양반 신불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현재는 저 채무 없어요. 하나, 애들에게 모를 채무가 제가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려줄 것은 없으니까 아예 다 포기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고 야간 수업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거의 1시 반 정도, 2시 정도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또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요. 다 깨워요. 또 한마디 하죠. 너희 엄마 돌아가실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제가 사두었던 부동산은 전부 다 집사람 명의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맞거든. 안 맞으려고 다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지고 가라. 내 건 다 포기해라.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뭐예요? 가지고 가라 뭐였어요? 승계. 승계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내용과 합병, 합쳤으니까 승계겠죠. 사망과 합병은 승계로서 소멸 사유가 아니다. 요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문제와 같이 연결해 봅시다. 28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예요. 세법이든 민법이든 학교내이든 어떤 기출문제에는 꼭 푸셔야 돼요. 왜? 한번 기출된 내용의 문제는 또 나오니까요. 그것만 계속 알고 풀더라도 60점은 넘게 맞습니다. 거의 기출문제만 알고 문제 풀었으면 거의 80점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보면은 기출되지 않은 내용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떨어지죠. 이제 기출 내용을 봅시다. 자, 먼저 물음표 옆 보면서 익숙한 단어의 단어를 빼봐요. 그 익숙한 단어가 바로 문제 키니까요. 자, 여기에서 물음표 옆 보니까 익숙한 단어 나오죠. 뭐였어요? 소멸.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소멸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소멸은 모두 몇 개인가에 대한 이로서 기억, 납부, 충당, 소멸되죠.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디귿 합병은요. 승계. 승계니까 답 아니고요. 그리고 니을에서 제척기간 만료. 그랬으니까 소멸된다. 라면서 니을 되죠. 그리고 미음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사망. 사망은 승계. 그러면서 기억, 니을로서 세 개 됩니다. 이런 이유로서 조세 총론을 마칠게요. 방금 했던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세금마다로 가죠. 각 세금마다에 다녀서 취득세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 86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가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그럼 뭘까요? 취득. 취득이니까 취득 행위를 갖추었다면 취득세를 징수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되죠.
그 내용에 따라서 볼 때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의 뜻을 법에서 적어줘요. 그 취득의 뜻을 갖추었다면 그 취득세를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취득의 뜻이 적어지는데 이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국어사전과 똑같게 적어져요. 국어사전과 똑같게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취득거래로서 과세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맞춰봅시다.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받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매매니까 유상취득, 대가 주고 취득한 경우의 대응도 취득거래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다시 예를 들어봅시다. 부동산을 증여받다. 자, 부동산을 증여받다 그랬으면요.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증여. 무상취득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니까 과세다. 라는 의미로서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에 대한 의의니까 또 예를 들어보죠. 건물을 신축하다 했으면요. 건물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처음 발생되죠. 처음 발생된 거니까 원시취득. 원시취득도 취득으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민법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본다란 말을 봤죠. 취득으로 본다. 이게 뭐냐? 간주취득. 간주취득도 취득으로서 과세되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내용으로서 기본서 88페이지 기본서 88페이지에서 2번 취득의 구분 나오면서 1번 취득의 의 나오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나오죠. 먼저 읽어줄까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밑줄. 취득이란 밑줄. 못 찾겠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맨 밑에 있는 숫자가 88 아니라 87. 제 말 잘못했네요. 당연히 못 찾겠네요. 87에서 2번 파란 색깔 취득의 구분에서 파란 색깔 1번 취득의 의 동그라미 1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이런 말들은 시험지가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외울 필요 없고 아는 것은 끝에서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거기다가 밑줄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다가 밑줄 이 말은 유상취득도 과세하고 무상취득도 과세하고 원시취득, 간주취득도 과세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럼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에 여기에서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으니까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겠다라고 목적물을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처럼 요 목적물, 물건을 정하지 않게 되면 모든 물건이 들어가요. 모든 물건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책상 취득에서도 취득세 납부할 것이고 또 볼펜 취득에서도 취득세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겠다라고 법에서 목적물을 정해줍니다. 그 목적물이 과세 대상물. 이 과세 대상물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에 들어갔으면요. 이 B자가 아닐 B자.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도 됩니다. 하나,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이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이유로서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취득세는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다. 그리고 취득을 원인으로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포함한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란 말은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 이런 등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기본사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86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으로 1번 의 취득세는 열거된 부동산, 열거란 말은 기록된 부동산. 이 열거된 부동산이 뭘 말하냐면 과세 대상물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에게 세율을 고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니까 취득자가 세금액을 정하죠. 그럼 여기에서 부가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되는 겁니다. 그 밑에서 이 말이 나오죠.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이 내용 아시겠죠?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이 내용을 알려준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앞에 있는 내용으로서 재산의 증가력, 소유권 등기 포함 이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합시다. 이제 취득세에서 성립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세자 앞에가 취득. 취득세 성립 시기는요. 취득하는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확정을 물어봤어요. 확정. 물어본 게 확정이었다면요. 그때는 신고. 그래서 부가 징수 방법은 뭘로?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본서하고 연결시켜 볼 때 기본서에서 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1번 취득의 의 나오고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 먼저 읽어줄게요. 취득세의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거기서 포인트가 뭐였냐? 사실에다가 동그라미. 즉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거기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다가 밑줄 라도 당해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취득으로 보는 사실주의를 취한다.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읽어드렸으니까 이습했어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 내용은 사실과세. 사실과세란 말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이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포인트 잡는 건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어떤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든지 재산 증가가 이루어졌으면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일을 볼 때 등기된 건 당연히 과세된다는 것은 상실로 할 수 있겠죠. 관계없이 했으니까 뭣도 과세. 미등기. 미등기도 과세. 또 무허가 건물의 신축. 허가받지 않고 건물 신축하는 경우 무허가에 대한 도
과세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이해가 되겠는가? 무허가에 대한 내용과 믿음기에 대한 내용을 국가가, 지자체가 어떻게 알고 있길래 과세할 수 있겠는가? 이걸 알아야 이해가 돼요. 자, 먼저 무허가부터 해줄게요.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금방 밝혀냅니다. 항공 촬영해줘요. 항공 촬영하게 되면 거기에 사진회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는 없어요. 뭘까요? 무허가예요. 이렇게 항공 촬영으로서 무허가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이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법률 구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미등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어요. 있을 때 B가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등기다, 미등기다? 미등기. 취득세 신고 안 했으니까 자,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때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약간 지납니다. 지나면서 미등기의 토지를 보유한다. 그때 적용되는 세금, 재산세가 적용되죠. 토지 보유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재산세도 마찬가지로서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 이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이용하냐? 상대편 이용합니다. 상대편이 누구냐면 여기죠. A에 대한 내용은 서류에 적어진 자, 서류에 대한 내용이 공부라 그래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부, 이걸 총칭해서 공부. 간단히 말하면 서류에 적어져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에 적어져 있는 자가 A죠. 공상 소유자인 A, 너 신고 좀 해줘 하고 협력 의무를 부여해줘요. 상대편 이용한다 했잖아요. 여기 A 너가 신고해줘라고 협력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럼 A가 신고했다면요. 이거 어떨까요? 밝혀지죠? 밝혀지면서 이 당시 너 왜 신고하지 않았어? 하면서 매매합니다. 매매, 세금 내느라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다시 이제 여기에서 A가 B가 등기한지 알고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법이 또 나옵니다. 법 나온 것으로서 먼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보죠. 재산세. 재산세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보통 징수다. 보통 징수. 보통 징수란 말은 고지서 발급되는 걸 말하죠. 고지서 발급. 자,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얘가 A가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서류에 기록된 자 A밖에 몰라요. A 모르니까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그대로 A에게 고지서 나갑니다. 어땠을 때? 공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이게 법이에요. 여기까지가 법. 이제 법 이후로 갑시다. 법 이후로 갈 때 A는 고지서 받죠. 받으면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내 것이 아닌데 왜 나한테 고지서 나와 하면서 이제 지자체에게 이의 신청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밝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에요. 기본적 내용이니까 우리는 총괄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먼저 읽어줄게요. 총괄적 내용으로서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들은 다 사실과세. 그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왜 등록 면허세를 빼겠는가? 그 원인을
말씀해 줄게요. 아까 말씀드릴 때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세자 앞에가 뭡니까? 등록.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가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의 뜻이 적어져요. 아까 취득세,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의 뜻 적어졌잖아요. 취득의 뜻은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등록면허도 마찬가지로서 등록의 뜻이 적어집니다. 이 등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법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의 설정, 이전,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적어져요. 이 내용을 알고 전부 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왜? 너무 길게 외웠어. 너무 길게 외운 것들은요, 단어와 단어가 합이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전혀 문제가 안 풀린 내용이 나타나니까 길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간단하게 해줄게요. 이 등록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잉크를 묻힌 경우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잉크 묻혔다란 말은 서류에 기록됐다는 얘기죠. 서류에 기록됐다는 것은 서류에 기록된 내용대로 과세하겠다. 서류에 기록된 내용대로 과세하겠다는 걸 보고 형식과세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명의자란 말 들어봤죠? 명의자가 누굽니까? 기록된 자가 명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록에 대한 내용이 잉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의자 과세라고 해요. 형식과세, 명의자 과세.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만 형식과세고 나머지의 세금들은 다 사실과세. 그럼 결과적 내용으로서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끝말은요. 과세. 이거 되는 거죠. 또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공무상 현황, 서류에 적어져 있는 내용과 사실 내용이 다르다면 어디에 따르겠다? 사실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죠? 그 내용이 아까 읽어드렸던 8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볼 때 거기에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뭐 나왔어요? 미등기. 이 말 나왔죠? 나왔어요. 끝말은요. 과세니까 취득으로 본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사실과세에 대한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세법의 가장 기본이니까요.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뒤에서 본 내용이 있어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뒤로 갑시다. 뒤로 가보시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40페이지 보세요. 140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뒤로 갑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제8절 나오고 1번 납세지 나오죠.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납세지. 자, 는자 앞에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납세지 나왔으면 그때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있을 말은요. 소재지. 체킹하세요. 취득세의 납세지는 그 옆에 소재지 밑줄. 그 내용 알고 또 그 밑에 있는 2번 차량, 3번 기계장비, 4번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해운권 다 버리세요. 버린 게 낫겠죠. 또 안 버릴 분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표지 보세요. 표지 보니까 나온 말이 부동산 세법 나왔죠. 그러면 차량 세법 아니죠. 그럼 차량 선박 알 필요 없어요. 없어요. 버리세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41페이지 보시면 2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여기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해드렸잖아요. 자, 보니까 세자 앞에가 취득이죠.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로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번 코스에서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보세요. 142페이지 보니까 익숙한 단어가 하나 딱 튀어나오죠. 자, 부가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 그러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라고 신고 납부 기간이 줍니다.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이로서 동그라미 1번 원칙. 원칙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밑줄. 그 밑에 줄에서 신고 납부 밑줄. 이게 원칙.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가로 2가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서 4가로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 나온다 했어요. 예외적 관련 단어로서 증여, 상속, 등기, 등록 이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거기에 따른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 문장에서 증여, 상속, 등기, 등록 단어가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원칙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나왔으면요. 그 문장에가 증여 글자 없고요. 상속 글자 없죠. 또 등기, 등록 글자 없죠. 그러면요. 원칙.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예외적 내용으로서 증여 페이지 142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증여,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된 거 1월 1일자로 개정된 것이 이겁니다. 부담부 증여 포함한다. 부담부 증여 포함. 이 내용은 뒤에서 곧 배워요. 뒤에서 배우는데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이유로서 채무란 말과 연결되면 유상취득.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외 나머지로서 연결되면 증여취득으로서 구별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따라가도록 했어요.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도 증여를 따라간다 하였으니까 부담부 증여를 포함시켜서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숫자가 3개월이니까 3개월 이걸 외우려고 할 거예요. 이것만 외우려고 합니다. 이것만 외우려고 하신 분들은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재꼴당합니다. 맨 맞고 삽니다. 한번 해볼까요?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 넣었어요. 그러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틀린 겁니다. 3개월이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는요. 달의 말일. 그래서 거기에서 달의 말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틀리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취득일에 대한 내용이 1월 1일이었다 합시다. 1월 1일이다. 1월 1일로부터 3개월 내 하였으니까 부터니까 얘가 시작이죠. 예? 그럼 1월 달.
2월달, 3월달로서 3월 31일 됩니다. 이제 옳은 문장. 속한 달의 말일. 말일이니까 1월 31일로부터 였으니까 얘가 시작이죠. 그러니까 2월, 3월, 4월, 4월 30일까지 됩니다. 어때요? 차이 크게 나오죠? 크게 나오니까 숨은 그림 찾기 꼭 하세요. 숨은 그림은 어디를 숨기겠는가? 출제자가 숨긴다면 어디를 숨기겠는가? 달의 말일. 여기 숨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달의 말일로 찾기 바랍니다. 이걸 알았으면 이제 상속도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상속 나왔으면 상속 개시일이란 말은 시험지가 맞게 적어져요. 거기까지 외울 필요 없고 포인트 잡는 것은 달의 말일. 그리고 6개월 밑줄. 달의 말일 포인트 잡고요. 그러니까 숨겨진다면 숨겨진 그림은 여기죠. 달의 말일. 그래서 6개월로 하시면 되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대한 내용 9개월인데 그건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건 구석지 중에서 상구석지예요. 버리시면 됩니다. 아는 건 상속 나왔을 때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연으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143페이지에서 사가로에 대한 내용 먼저 읽어줄게요. 신고 납부 기한 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하는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에다가 동그라미 등기 등록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적으세요. 등기 등록 하러 간다 라고 적으세요. 하러 간다. 그럼 하러 가는 거니까 등록한 후일까요? 전일까요?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니까 등록하기 전. 그 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청서 접수 날까지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이렇게 적으세요. 적는 것으로서는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속 단어 있으면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증여, 부담부 증여 포함시켜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등기 등록 글자 있으면 그때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아니면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됩니다. 이제 반대로 증여, 상속, 등기 등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60일 내에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추가 신고에 대한 내용도 60일 내에 신고 납부입니다. 페이지 142페이지 보시면 142페이지에서 추가 신고 납부 나오죠. 그 추가 신고 납부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 후에 대한 내용이 뒷후자예요. 이게 발자가 일어날 발자.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후에란 말이 나와서요. 자, 보니까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 후 중과 대상 되는 경우 나오죠. 페이지에서 기본서 페이지 142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가로에 동그라미 1번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후 나오잖아요. 후발적 사유예요. 뭐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입니다. 그럼 여기는 후발적 사유예요. 그럼 일반적 경우와 각각 며칠 되겠는가? 60일. 일반적 경우도 6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대해서 60일 내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문장 맨 끝에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가로 조심하세요. 가로 나오죠? 가로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산세 제외. 이거 조심하세요. 만약에 여기가 가산세 가산 이러면 틀려요. 아까 보니까 가산세 가산에 대한 내용은 어땠을 때 가산세 가산됩니까?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가산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산세 가산 이 말이 있으니까 앞에는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되겠는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장 보니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글자 없죠. 없으니까 끝말이 뭘까요? 제외. 이거 조심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7번 출제예요. 그런데 7번 출제됐는데 출제할 때마다 여러분은 다 틀렸어요. 가산세 포함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틀렸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외. 이런 것을 아시면 되고요. 또 다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과세된 경우 이건 뭘까요? 맨 처음에는 비과세, 후에 과세로 전환돼요. 그럼 후발적 사유죠. 며칠? 60일. 60일 내 신고 납부. 그리고 조심하실 점 가로 가산세 제외. 이 내용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걸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143페이지에서 2번 보통 징수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기 전에 먼저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줄게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마침표 앞에서 신고 납부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신고 납부 글자를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60일 내 신고 납부다. 상속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 단어가 있다면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 그때는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등기 등록 글자 있으면요. 하루 간다 했으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 후발적 사유였으면요. 60일. 또 되겠죠.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 이러면 돼요. 그러면 그 문장들 아까 했던 142페이지에서부터 143페이지의 중간까지는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좋죠? 안 좋아요? 한 페이지 다 외울 거예요? 10분 외우세요. 저 같은 짱구는 절대 안 외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금 했던 보통 징수갑니다. 또 문제 있으니까 문제 풀어봅시다. 33회 때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볼 때 먼저 문제 키 잡기 위해서 물음표 옆에서 익숙한 글자 찾아보세요. 물음표 옆에서 익숙한 글자 부가 징수 어느 세금에 취득세에 오른 것. 이제 문제 키 잡았죠. 그리고 1번 갑시다. 취득세는 보통 징수다. 틀렸죠? 신고 납부.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마침표 앞 보니까 신고 납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 뭐 나왔어요? 상속. 상속 나왔으면 이 글자 있어야 될 게 있죠. 달의 말일.
근데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죠. 60일도 틀렸죠. 6개월입니다. 이게 33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럼 작년은 어떻게 됐는가? 작년은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개정됐잖아요. 부담부 증여, 증여에 포함되죠. 그 내용까지 있으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3번 봅시다. 3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신고, 납부 나왔죠? 신고, 납부 나왔어요. 그래서 포인트 잡아야죠. 신고, 납부 기한 내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취득 이전하는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 어떤 거나 나왔어? 어떤 글자 나옵니까? 등기, 등록. 일자 나왔죠? 넣어서 하러 간다. 하러 가는 거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 자, 뒤에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 있죠? 맞는 문장입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도 지문 길잖아요. 하여튼 세법은 문제상에서 지문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 모르면은요, 어떤 꼴이 되냐. 시험장에서 문장 읽다가 공부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왜 공부하지? 시험장에서 이걸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단어를 꼭 빼내세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맞춤표 앞에서 뭐 나옵니까? 신고, 납부. 자, 문제 키 잡았죠? 포인트 잡아야죠. 포인트로서 볼 때 후에 중과세율 적용.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니까 며칠? 60일. 일반적 거 갖게 60일이다. 자,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죠? 조심하실 점, 가로. 가산세 포함이다, 제외다. 가산세 제외.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 대한 이유로서 아까 했던 내용의 문장인데 맞춤 딱 보니까 가산. 그리고 포인트로서 법인, 장부 없는 경우 법인 장부 작성 불 아니 불자. 그럼 몇 프로? 10%. 틀렸죠? 10% 돼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내용이 바로 33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또 다시 먼저 25회 때 나왔던 문제를 갑니다. 25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 자, 맞춤표 앞에서 어떤 말 나와요? 신고, 납부. 나오셨죠? 그러면서 포인트 잡아야죠. 어떤 글자 나왔어요? 등기. 그러니까 하러 가야죠. 하러 가니까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맞죠? 그런 의미로서 맞는 문장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 징수 방법의 예외사항인 보통 징수 가는데 이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